나는 그와 결혼할 것이다. 우리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자위대 장교인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의 의로운 양심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꼭 살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시고 봉투를 건네주셔서 확인해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는 전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남편과 그 애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기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라기보다 도전에 가깝지 않나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들에게서도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의로운 양심이 전남편으로부터 초대장을 보냈고 그는 나를 걱정하여 나에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것 같다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때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바보로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가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야생으로 갈 것입니다. 딸인 나조차도 평소에는 너무나 온화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뭔가를 느꼈다. 이것은 극도로 이기적인 남자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저는 카나입니다. 27세 교사이자 남편 코헤이와 함께 살고 있는 현명한 주부이다. 루드 코헤이와 저는 요즘 보기 드문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이 되던 해에 취업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하자 5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당신의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천천히 일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반에 다른 학생도 여럿 있었는데 어느 선배 선생님이 누구의 교육을 담당하실지 벌써부터 궁금했어요. 사전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의 교육을 담당하신 선배님께서는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선배님들은 강의 스타일이 매우 철저하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지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업무를 쉽게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카나 씨, 수업 준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훌륭합니다. 먼지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세요. 선배님들의 지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교육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나도 안전하다고 느낀다.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하는 일의 성과를 알아봐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매우 감사하다고 느꼈다. 3년 후, 내가 26살이 되었을 때 선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카나는 진지하고 귀여워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글쎄요. 사적인 문제라면 죄송합니다. 카나 씨는 지금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은 없어요. 왜죠?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놀란 표정으로 질문에 대답하자 선배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계속 얼굴로 말을 했다. 좋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카나를 좋아해요. 에아디야. 그래서 당신에게 내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선배 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29살이므로 카나보다 3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갑작스러운 대화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대화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사람들에게 연애나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다. 카나 씨가 공정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정성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일은 두 사람이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다음 이해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선배님의 소개로 그분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만나는 날이 왔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 어머니의 후배인 카나입니다. 공평해요. 오늘은 엄마가 너무 세게 밀어붙여서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혜이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선배의 아들이라 진지하고 착해 보였다. 마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쉬는 날 어떻게 보내는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하. 코헤이 씨는 정말 웃기네요. 카나도 마찬가지다. 또한 당신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을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그가 후배로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주니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나, 나와 결혼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코헤이 씨,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배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의 아들과 부부가 된 순간부터 선배는 나의 계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매우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도 남편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신 시어머니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어서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기쁘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남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곧 아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나는 그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안녕. 카나의 세상사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움직일 때 숨이 가빠진 적이 있나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사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럽다. 나는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혼자만의 자유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위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상사가 바뀌었나 봅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상사와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아마. 그러나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바꿀 기회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연휴 기간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남편은 혼자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하든 부부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단 측 하사 부부는 보스 부부다. 우리는 부부로서 그래야 합니다. 나도 내 남편인 걸 알아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영향을 받아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 안녕. 베니핑 왜 그렇게 혼자 나가고 싶니? 당신이 나와 함께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밖에 있었는데 데이트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군요. 왜 나는 사장의 딸이고 아야를 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젊고 더 아름답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녀의 남편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놀랐다. 남편의 놀라운 행동은 더욱 이어졌다. 아야노와 함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그 일을 마쳤습니다. 이혼 서류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주세요. 그럼 뵙겠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남기고 홀로 떠났다. 정말 끔찍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지만 직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다는 사실을 양심에게 설명하면 양심이 불쌍해집니다. 그는 멍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멍청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카나를 만난 직후에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고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 아빠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 코헤이 씨의 잘못입니다. 나는 그 말을 그녀에게 모두 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나, 괜찮아. 별로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양심은
나를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나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며 내가 나의 의로운 양심을 말하면 나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조용히 그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여기에 계시나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로운 양심이 거기에 있었고 그 양심과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카나,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즉시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무엇? 이게 뭔가요? 봉투를 보낸 사람은 아야노였고 그녀의 전 남편을 훔친 여주인의 이름이었다. 앞은 거기에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청첩장이었다는 점이다. 코헤이와 저는 결혼합니다. 카나 씨도 결혼식에 와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주어졌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에도 내 양심과 양심은 내 말에 동의한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헤이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로운 양심이 초대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극도로 불성실한 방식으로 이혼했는데도 너무 쉽게 재혼을 하더군요. 내 양심은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물어보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로 인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때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묵묵히 지켜봤지만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카르나를 이렇게까지 놀릴 수 있지? 그런 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화를 내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경로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위대 장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이번 결혼식에 가자. 응. 맞아. 엄청 난리 날 테니까 카나님은 편히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힘차게 말씀하시면 평소에는 다정한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유도 선수이신데 딸인 저도 어머니의 표정과 말에서 오싹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거기에 있었다. 가나 씨, 내 멍청한 아들은 내가 미안한 짓을 자주 했어요. 이대로 있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맞아. 카나 씨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제 양심과 양심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지만 네 사람 모두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모두를 믿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안녕 카나. 나 보여. 아빠. 괜찮아요.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부모님 집에서 기다리게.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계십니다. 즉,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결혼식장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매우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행사장 전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다. 이러한 불편함의 실체는 참석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전 남편의 전문 동료이자 여주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좌석의 대부분이 자위대원들로 채워져 있었고 친척과 친구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최고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석자들의 불편함이 신랑 신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직된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때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깜짝 선물이 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전 남편 입장에서도 시아버지는 딱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전 남편은 시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지만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명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한 뒤 장인어른이 행사장 뒤편을 손으로 찔렀고 부모님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것은 올라갔다. 전 남편도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카나의 부모님은 왜 여기에 계시나요?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보다 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랬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 남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신랑의 전 부인인 카나의 부모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두를 대표해 그들에게 인사를 했을 때 그들은 돌아가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의 왕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카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상사의 딸인 아야노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행사장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바스락거리고 불안한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랬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날아다녔다. 분명 주변에 이혼 이유를 다 말했을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 떠다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불륜 상대는 전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궁금해요. 그러나 아버지 이야기의 목적은 그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계속을 시작했다. 내 직업은 타카히라군이나 아야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장교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카나의 아버지는 자위대원, 나의 전남편, 애인의 아버지는 모두 자위대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해 있어 업무상 서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부하 직원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죽하지 않습니다. 다카히라 이오군에게는 직업을 비밀로 했어요.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직업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을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관련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사장은 시끄러웠다. 아야노의 아버지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의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비난을 부인했다. 나는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부하 직원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방금 이 일을 반복한다고 말했나요?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버지도 여주인의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그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애인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전 남편은 동료들에게 접근당했으며 결혼식장은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그거요. 그 남자의 여주인은 너무 무서워서 머뭇거렸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그 남자는 채권 추심자이고 그의 여주인은 전 남편 외에도 여러 명의 남자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냥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전 남편과 정부의 주지사는 물론 그녀의 정부도 거리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의 잘못일 뿐입니다. 그 후 한동안 시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새학년이 되면 전학 얘기가 나오더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씨와 함께 일하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학교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직장에서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랬다. 동시에 나는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새해에는 아빠, 엄마와 제가 전학을 가게 되니 절호의 기회예요. 혼자 살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습니까? 카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몸을 돌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상담해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나를 지지해줬고 그 말에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부터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맹세했다. 출산하셨나요? 나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 즐거운 여행 중에도 계속 연락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아기가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과 양심은 저를 떠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후 무사히 출산했어요. 남편에게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는 출산 후 3일이 지나서야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나와 내 신생아맙소사.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여행 시간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 제대를 말하면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아니면 차라리 돌아오지 마세요. 다시 오고 싶다면 그 아이를 어딘가에 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웃으면서 최악의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왜 아직도 이런 성격의 남자와 함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얼굴에 조롱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꼭 남편에게 돌아갈 거라고 믿게 만드는 무서운 색이다. 네, 이해합니다. 의외로 무관심한데 이것이 바로 책을 읽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 제 이름은 시모다 리사이고 29세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이 그들은 함께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두 번째 아내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기념 드레스와 유아용품을 구입하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손을 잡고 같이 자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행복해요. 나는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출산보다 걱정이 더 컸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관심하고 같이 사는 양심과 함께 저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셋 다 자기중심적이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일부러 물어보는 편이다. 불평하듯 불평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나를 속이고 비난이 바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엇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경에 이르자 완전히 지쳐가는 느낌도 듭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안녕. 베니핑 리제 내 앞에서 얼굴 좀 보여주지 말아줄래? 하지만 의사 비용은 꼭 지불하세요. 내가 차갑게 말하자 전 남편은 또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이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며칠 전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뛰쳐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을 장악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멍청한 아들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한심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양심과 당혹감을 안고 전 남편을 끌고 갔다. 그랬다. 그 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전 남편과 정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위대 선배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쿠라타군이나 아야노상의 아버지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여기요. 좋아요. 결국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자위대에서 추방됐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비극적이군요. 어떤 직업에서든 정직은 중요합니다. 내 전남편과 내 여주인의 아버지 모두 그것을 완전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위대에서 추방된 것은 그가 뿌린 씨앗에 지나지 않으며 동정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과 휴일에 나들이를 하다가 폐허가 된 내 여주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 그러자 여주인도 나를 알아차린 듯 노려보며 다가왔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아무래도 전남편과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남편의 아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잘못이 뭔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코헤이 씨와 아빠의 나쁜 점을 폭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코헤이 씨와 결혼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글쎄, 벌써 최악이다. 전남편이나 정부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닮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더 이상 상대할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연인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야노 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돈 돌려주세요. 갑자기 겁에 질린 남자가 여주인에게 말을 걸었고 나는 놀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여주인은 히히. 왜 여기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의 남자친구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지금 그는 누구입니까? 오다, 식사에 양념을 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목욕물을 끓이는 시간 등을 알려준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깁더드로 몸이 좋지 않아 자고 있을 때도 이불을 벗고 집안일을 해야 했다. 화가 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배가 눌릴까봐 걱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테이크아웃을 해서 뭔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다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리사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임신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강인하고 친절했던 우리 셋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나였다. 휴가를 내고 떠난 뒤였다. 아무래도 직장을 쉬고 수입이 없으면 셋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즉, 도망치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완전한 살림꾼으로 대접받는다. 배를 보호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나를 보세요. 서둘러요. 노로마, 그는 소리친다. 시어머니는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나를 바라보며 웃어준다. 그는 내 앞에서 비꼬는 말을 한다. 임신 중이라 집안일이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살아보세요. 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살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다. 게다가 집안일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해서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같다.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시아버지는 저를 말로 공격하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라법이 나를 괴롭혔어요. 목욕탕에서 나오자 시어머니는 길을 건너자마자 수건을 가져오라고 했고 새엄마 대신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가게에서 문을 굳게 닫은 채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일부러 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더군요. 야, 미안.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번 가려져 왔지만 입이 웃고 있다는 사실은 숨은 위반이라는 뜻이다. 분명합니다. 장치에 키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가족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내 진심이 드러날 위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그랬다. 그가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은 첫 모습뿐 아니라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후계자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내 뱃속에 있어요. 알고 보니 여자였다. 너무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왜 남자가 아니지? 아니, 당신을 데려갈 생각은 아니었으니 당신과 상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있을 왜 이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왜 혼자 남겨졌나요? 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왜 옆에 없어? 그리고 여행 며칠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여행에 대해 말한 것은 출발 당일.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감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날짜를 알려줬어야 했는데 걱정할 만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런 말은 안 했어. 안녕하세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올 수는 없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해요. 투덜대면서도 세 사람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 무엇이든 부르시면 됩니다. 그는 마감일을 잊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곤란해요. 설령 거기 있었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리사. 그게 다야. 와타루는 내가 출산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경험이 많을 시어머니마저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을 때의 느낌과 기분이 어땠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 어쨌든 벌써 갈 예정이라 표를 살 시간도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일찍 가세요. 나는 가고 싶다. 나보다 비행기 걱정이 더 많아. 와타루는 귀찮은 듯 나를 밀어내고 문으로 향한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처럼 부드러운 두드림이 아니라 강렬하고 힘찬 두드림입니다. 그는 나를 밀었다. 나는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그것에 부딪혔다.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느낌. 그것은 천천히 내 다리 아래로 이동합니다. 뒤에서 맞았기 때문에 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격은 이로 인해 물이 터졌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텅 비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수건을 가져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공격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텅 비어 아무것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집안일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 한숨이 멈추지 않았고 확실히 이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대로 있으면 태아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칼에 거절됐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슬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빚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묘한 의무감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불필요한 단어가 얼마나 추가되었나요? 과연 이대로라면 출산의 날까지 무사히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나는 그 세 사람 앞에서 그날 몇 번째로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침에 아직도 자고 있었는데 내 방 밖에서 많은 소음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큰 운반 가방을 들고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딘가로 가시나요? 우리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그녀는 언제든지 출산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양심 무슨 뜻이에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마도 그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임신 중 행동으로 보아 그가 여기에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나는 슬픔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면회가 가능해지자마자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야간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잠을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금 피곤해 보인다. 그러나 딸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돌변했다. 그의 눈은 열려있고 입은 느슨하다. 귀엽네요. 리사와 많이 닮았네요. 정말 귀엽습니다. 분위기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내 딸을 볼 때 내 얼굴에도 똑같은 표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리사가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넌 계속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어. 그 말과 함께 억눌렀던 슬픔이 다시 넘쳐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도 거기 계셨어요. 나는 그것을 내 상황과 비교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그러고 보니 와타루 씨는 누구예요? 부모님은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시나요? 그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다. 나를 버리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자신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재확인하고 울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중얼거리자 내 눈은 점점 더 흐려졌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져 병원 가운 깃을 적셨다. 부모님은 숨을 헐떡이며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내 슬픔이 전염되는 것처럼 내 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동안 나는 휴지로 얼굴을 닦았다. 연락도 못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 안에서도 출산 후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여러 번 전화했지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캐사 역시 부모님이 오기 전에 연락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화가 아닌 메시지인 줄 알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확인했다는 흔적은 없었다. 그랬다. 당연히 시부모님과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아기가 앞에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출산 후 3일 만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하셨나요? 나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 즐거운 여행 중인데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와타루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다. 내가 침묵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먹었던 맛있는 음식과 다녀온 유명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와 내 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나는 속 깊은 곳에서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저녁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니면 차라리 돌아오지 마세요. 남자라면 괜찮은데 여자는 너무 시끄럽고 귀찮을 뿐입니다. 딸이 와타루의 끔찍한 말을 조금이라도 듣기 싫어서 스마트폰을 꺼두었습니다. 휴대폰의 스피커 부분을 손으로 가리세요.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는 줄 알았더니 이내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간다. 나는 왜 이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가.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그 아이를 어딘가에 버리고 가세요. 내가 너한테 같이 살자고 애원할 것 같아.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 와타루가 나에게 말한다. 그의 표정을 보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네, 이해합니다. 그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고 그의 대사는 읽기 쉬웠습니다.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야 드디어 나왔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갔나요? 와타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이나 그 전화를 무시했고 10번째쯤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출산할 때와는 정반대다. 글쎄, 그 당시 나는 전화를 2배나 많이 걸었습니다. 테이블을 보고 있지 않다니 무슨 소리야. 그것이 답입니다. 당신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비혼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퇴원하자마자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로 먹는 식탁은 어김없이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어요. 혼인신고를 남겼습니다. 내가 짐을 싸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나왔다. 짐을 싸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의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오늘에서야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복종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먼저 아이를 포기하세요.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그것을 비난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칠흑 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애초에 그녀를 돌볼 생각은 없었지만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내뱉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 뒤. 지금은 전 남편이 된 와타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카나야마 고등학교는 왜 없어졌어? 당신이 그것을 꺼내나요? 갑작스러운 분노에 나는 움찔한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꺼낸 것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저는 허락도 없이 범인으로 누명을 씌웠고 계속 누명을 쓰려고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이봐. 어떻게 가게 재정이 재앙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터무니없는 2 할머니가 있는데도 은혜. 사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분도 꽤 아깝더군요. 그녀는 자신이 돈을 꽤 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돈을 쓰는 것을 보고는 시어머니도 횡단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게 됐다. 사용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노파는 점점 더 난폭해진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의 월급이 가게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나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가 시간을 집에서 일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수입은 거의 비슷하고 그랬다. 시어머니는 제가 같은 통장에 수입이 들어있어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줄로 오해하셨어요. 그것이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개인 통장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약 2달 만에 나라의 재정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을 들은 와타리는 농담인 것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약하고 소음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극도로 실망했다는 것뿐이었다. 또 실망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빠, 저는 당신과 거래를 그만둘 거예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고객의 사장이십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나를 혼자 남겨두고 도와주었고 늘 나를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인간성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의 인간성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업무가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뭐 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결과입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는 어둡고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뭔가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무서운 색입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졌다. 다시 결혼하자 기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색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길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그 제안을 즉각 거부하는데 이는 나의 천박한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돈에 약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와타루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방, 여성복 등 한 번도 구매해 본 적 없는 고급 매장에서 사용했어요. 그랬습니다. 체중이 감소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버지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고용한 형사는 제가 임신한 이후로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변명거리가 있으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아이가 자기를 돌보는 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뒤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내 딸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재혼했어요. 와타루가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그렇죠. 몸을 식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마침내 내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와타루 하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그 뒤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그 후 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직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셋이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므로 늙은 노파는 우리와 함께 끝납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의 남편이 비서를 데리고 그녀를 찾아와 이혼을 요구한다. 남편 옆에서 나를 조롱하다 겸손한 비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동안 함께 하다가 회사를 이 정도까지 성장시키자마자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 더욱이 내 파트너는 항상 나를 무시하는 비서입니다. 너무 짜증나서 가만히 있었어. 나는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혼을 줄 것이다. 그 대가로 의사 수임료도 넉넉히 받아가세요. 나그의 말에 두 사람은 기뻐한다. 이혼은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그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해외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 직원들이 나를 멍하니 쳐다본다. 그는 흐트러진 상태였지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이 직장을 그만두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던 중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나오자마자 토성이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 전과 비교하면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역시 저는 호쿠토엠입니다.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제 이름은 리이고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주로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 CEO의 남편 사람이기는 하지만 작은 회사이다 보니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 업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직장의 분위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직장을 집처럼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서슴지 않고 저에게 말을 걸고 상담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회사 자체는 꽤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올해 25세가 되는 외아들 유타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르다. 그 사람은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는데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유타에게 회사를 맡긴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회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우리는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고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루 자신이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동료들에게 엄중히 지도하라고 말하세요. 루. 나의 진지한 성격을 아는 동료들은 이상하게도 걱정하지 않고 잘 대해준다. 그는 유타를 지도하고 있다. 매일 바쁜 와중에도 일과 회사 경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남편 슈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시골 출신이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혼란스러워요. 오사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도 못 사귀고 동아리도 안 하고 집과 강의를 오가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대학 도서관에 있는 방대한 양의 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책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도서관에 머물게 되었고 더욱 고립되게 되었다. 어느 날 늘 그렇듯이 강의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충돌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왜 나를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항상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이 슈지와 내가 데이트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슈지는 그와 같은 학년으로 공과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옆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는 지역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평소 수다를 좋아해서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중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집에 가는 길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내가 이래도 괜찮은지 궁금했다. 다른 곳을 보면 패셔너블하고 귀여운 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짱과 함께라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이해했는지 그는 내 손을 잡고 꼭 안아주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평소에는 착하고 온화하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남자 같아 보인다. 몸에 힘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를 안아주었다. 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고 집주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2학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고립되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슈지와 사귄 후로 자신감이 많이 늘었고 나는 관심이 있던 아르바이트, 동아리 창단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긴장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성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슈어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종료됩니다. 슈지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대로 가면 3학년 여름쯤 출산하게 된다. 첫 학기를 이수하더라도 출산, 육아로 인해 휴학을 강요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부담해 주셨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화를 내시지만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잡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감동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학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하는 저우지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몇 번의 상담 끝에 감정적인 결심으로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지의 가족도 그럴 여유가 없어서 두 사람은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했고 주자가 일하면서 출산까지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가난한 삶이다. 물론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즈후지는 1년 만에 호쿠키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사이에 닥치는 대로 사무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이서 사업을 관리하느라 애쓰다 보니 일도 점점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 수를 늘릴 수 있게 되며 회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키워온 유타가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어느새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후지와 나는 아직 45세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일도 수월하다. 나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에요. 우리는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하지 못한 일도 많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가끔 어머니와는 연락을 주고받는다. 아버지는 한 번 가면 물러서지 못하는 성격이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그녀는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내 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도 하라와 타리는 시익 웃었다. 좋은 말이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원히 머물자. 나는 그렇게 말한 뒤 종료 버튼을 힘껏 누르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해당 연락처의 전화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담당자를 다른 분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의 답변으로 제시된 조건에 사장님께서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네요와 타리는 혐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회사에서 해고된 것 같다. 근무 시간 중 프리랜서와 데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깥쪽으로 돌아다녀 그러다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 내용이 녹음기에 녹음이 됐어요. 아무래도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원래는 그렇게 많이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부 직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와타루의 수입은 끊겼다. 낭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구매한 브랜드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제거해야 했다. 몇 달 뒤, 어느 날 아침 길을 건너던 누군가를 우연히 지나쳤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처럼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그는 대머리이고 결혼할 때 단정하게 관리했던 수염이 자유롭게 자랐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고 제정신이라는 단어도 완벽했습니다. 그는 빚이 깊고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원래 몸을 잘 안 움직이는 편이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양심이 지금은 편의점이나 무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고 집에서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내 돈이니까. 유리사. 이 사람은 누구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항상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친절한 청년이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놀랐다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교수님, 석사님과의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야, 그렇죠.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의 치치가 내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묻더니 내 옆에 앉았다. 혼란스러워도 왜 어찌할 바를 몰라 필사적으로 책을 마주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내 옆을 보니 그 사람도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안경으로 보니 잘 안 느껴지는데 길군요. 그녀의 속눈썹은 풍성하고 눈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도 내 시선을 알아차린 듯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유타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부모님 집에 유타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는 남몰래 기대하고 계세요. 조만간 유타를 데리고 가서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저우지로서의 능력도 약해졌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미팅을 잊어버리거나 문서가 누락됩니다. 미안해요. 조심해야 하는데 너무 좋아했던 낚시를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직원들한테 너무 화가 나기도 해요. 나는 그들을 훈계하기보다는 더 자주주의를 기울이고 달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카레가 이런 거야.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슈지 씨도 예전에 비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앞으로 5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즐겁게 지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지는 갑자기 신입사원 중 한 명을 비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랬다. 저와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슈지에게 언제 같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유터가 인수할 때 필요합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리가 나를 도와주었다. 대통령 비서의 직무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당연하며 슈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많은 것을 아는 베테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슈지는 모호하게 대답한다. 으응이야. 그게 다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글쎄, 그게 다야. 이것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아이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컴퓨터를 작동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회의적이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나를 확신시켰습니다. 슈지. 추천을 받은 신입사원 사키는 컴퓨터에 조예가 깊고 이 시스템은 비즈니스 운영의 I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유타 지지자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키의 태도이다. 남편이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착하게 행동하지만 내 앞에서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IT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업무 중에 묻는 질문이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녀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자, 먼저 사용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끈질긴 탓인지 슈지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먼저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슈지의 의견에 동조하자 평정을 되찾은 것인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사키가 사장의 비서로 임명된다. 사키의 업무 성과는 나쁘지 않으며 이전에 비효율적이었던 업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IT 부서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사키는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베테랑 직원들이 하룻밤을 묵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태도이긴 하지만 회사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다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키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런 태도다. 저도 IT 관련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하러 가거나 질문을 하면 항상 웃게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빨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뻔한 태도 때문에 짜증이 나네요. 그러나 자신의 위치상 감정적으로 변할 여유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친절하도록 가르칩니다. 다양한 역할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것이 나를 때린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키의 태도는 더욱 커진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매뉴얼이나 설명도 나 혼자만 없었다. 비싸요. 잠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무 과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워 괴롭힘인데 다른 신입사원들도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이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직장 분위기에 움찔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미안해요. 사키 씨. 보시다시피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키는 그 말에 만족한 듯 낙담한 표정으로 설명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뭔가요? 한때 안락했던 직장의 낯선 분위기에 답답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굴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팀으로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와는 문화가 다른 것도 사실이다. B라는 방식의 개혁과 개인 시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나는 그것이 단지 사업 파트너와 함께하는 저녁 파티인 줄 알았습니다. 식탁마저도 이런 사람들로 덮여 있다. 상당한 금액이지만 그만큼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혼해줄게. 나는 예전에 놀림을 받았던 사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히데지에게 배신당하고 침묵을 지킨 사람이 아니다. 알았어. 이혼해줄게. 예사키는 그 말에 매우 기뻐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돈이 없다고 소란을 피우는 셈이다. 최근 쇠퇴하고 있는 히데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졌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물러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게다가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서 딱 좋았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사키가 등을 대고 이렇게 말했다. 오 불쌍한 아줌마님. 비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돈에 관해서는 호텔에서 살 수 있는 돈이 꽤 많아서 당분간은 호텔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알든 모르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회적인 대사에 응했다. 가닥 이혼 서류는 당일 집으로 우송됐고 다음 날 이혼이 마무리됐다. 퇴직금과 의사비는 쇠약해진 자녀가 약속한 대로 양도됩니다. 나는 그 돈을 일본 여행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후의 일은 유타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해외에서 큰 공연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유타 일행도 탈퇴하고 있었고 폭넓은 행사에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은 매우 만족했다고 하더군요. 행운을 빌어요. 사키씨의 사키씨 현재는 호쿠리쿠 신칸센을 타고 여행 중입니다. 낮에는 맥주 캔을 따고 에키벤을 즐겨보세요. 와, 정말 멋지네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맥주는 최고다. 한 달 후, 갑자기 사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도호쿠와 홋카이도를 다녀온 뒤 오키나와로 가서 스쿠버 다이빙과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나는 단지 대기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는 창업 이후 꾸준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생이 됐다. 나는 살고 놀기에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 전화를 받기가 머뭇거렸는데 어쩐지 전화를 받더라. 나는 그것을 시도할 것이다. 나는 약간의 비꼬는 말에도 대비한 채 전화를 받는다. 그러나 사키는 목소리가 가라앉아 진지한 어조로 말한다. 요즘 슈지는 정말 화가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나한테 원래 이런 성격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웃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나요? 슈지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슈지는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가장 흔한 유형의 치매입니다. 이는 대개 노년기에 시작되어 환자에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건망증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으로 진단됐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나는 놀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중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슈지는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집에 오면 울기 시작한다. 미안. 리에나는 당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슈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리에를 잊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 그날 밤 우리 둘 다 많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회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몸이 아플 때 약해지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슈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고 그의 얼굴은 믿음직한 회사 사장의 얼굴로 돌아왔다.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였다. 회사 내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베테랑 직원 몇 명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유타를 우리 집에 일하게 한 숨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자영업 연습생으로 다른 회사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타 자신도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미지근한 목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슈지의 치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드디어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 아마. 우선 이렇게 진지하고 착한 슈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는 그가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먼저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년간 고생했던 곳에 제가 가져온 병으로 인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 꼭 이겨내겠다고 마음 먹은 것처럼 먼저 나에게서 빼앗겼다. 슈지는 아무리 아팠어도 배신감을 너무 강하게 느껴서 먼저 그를 포기했다. 저는 슈지의 오른팔로 활동해 왔고
경영 결정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먼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비서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플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야 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전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은 곧바로 미쳐가기 시작했다. 날 속였구나. 이 빌어먹을 늙은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서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고 계속 일방적으로 소리만 지르고 계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화를 종료하세요. 그냥 전화를 거절하세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나이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치치는 결국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장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는 은퇴할 것이고 미래는 그의 보살핌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 자신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은퇴해 수입이 없다. 잘 알려진 자산도 회사 자산이고 현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내 의사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저축한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미쳐가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 같지만 장교들은 그때까지 그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뢰가 전혀 없고 단순히 효과가 없게 됩니다. 잘 알려진 치매는 나날이 진행되어 떠돌이, 이식, 불결한 행동이 눈에 띕니다. 나는 으르렁거릴 것이다. 성격이 급격하게 변해 당시에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 매일 나는 그것에 자비를 베풀고 있으며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요시타가 우연히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전혀 귀엽지 않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그들은 저지를 입고 방황하던 치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그땐 다들 알았지. 리에,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또 도서관에 가자. 리, 그는 우리가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있었다고 하네요. 배우자의 치매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커플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평생 전처의 이름으로만 불려도 말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일본 여행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잘 알려지고 남은 사람도 없으니 사장으로 회사에 복귀하겠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요시다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어머니는 참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더가 어렸을 때 그의 작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지 여부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매우 불쌍하게 만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함께 노력해도 사키와 교류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패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사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나의 노력이 갑자기 배신당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쉬는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나는 히데지가 산책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요즘 쉬는 날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녀가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럴게요. 하지만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이 되자 히데지가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서둘러 현관으로 가서 히데지를 불러보려 했지만 너무 놀라서 그러지 못했다. 거기서 나는 히데지와 사키가 내 팔을 그의 팔에 감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토시마에서 늙은 노파는 이제 끝났어. 안녕하세요. 히데지 씨. 히데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랜 세월 고생을 해서 미안한데 젊은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야디야. 히데지는 사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와 자식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 유우타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괜찮아요. 나는 죽음의 왕이고 이곳은 나의 회사이다. 나는 자신있게 말한다. 괜찮아요. 나 없이는 상황이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 젊고 재능 있는 사츠지쇼가 있습니다. 사키가 웃는다. 야, 상관없어요. 물론 퇴직금과 의사비용은 내가 지불할 것이다. 엄격해지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직 어린 사키는 그런 노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히데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에게 내 몸을 용서한다.
히데지 역시 히데지이며 젊은 여성에게 흥분합니다. 내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분노에 차서 깜짝 놀랐다. 이것이 바로 히데지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먹으러 나간 이유였는가?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역겨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몇 분 후에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발, 내 얼굴 보기 싫다면 한번 봐주세요. 저는 30세 고바야시 유키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리에 씨는 저를 미혼 여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입학식, 수업 참관, 발표회,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음은 좋지 않습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요시다가 말한 대로다.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간음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아직 결정권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이혼했다. 이제 나는 마음을 바꿔 요시다를 사장으로 키우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길 건너편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슈지였습니다. 신의 장난치고는 너무한 짓이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순간 슈지가 곧바로 나에게 다가왔다. 슈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 옷도 너덜너덜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다. 켜져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미안. 갑자기. 만남이 시작될 때 슈지가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낯선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녀는 내 아내와 많이 닮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슈지 씨, 제가 그 말을 하려던 참에 누군가가 방해했어요. 야,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슈지는 또 헤매고 있었나 보다. 사키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죄송해요. 제 비서가 그걸 읽고 있어요. 슈지는 사키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데 내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슈지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이리 씨를 만나고 싶어요. 사키는 그를 따라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곧바로 그를 노려볼 것이 확실했다. 그런 다음 그는 강제로 슈지의 손을 잡고 그를 집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안녕. 슈지 씨 안녕.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다. 그 시절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흐릿하다는 사실은 아마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말 돈이 있다는 이유로 내 아들을 몰래 잠입한 건가요? 어느 날 6개월 된 남자친구가 나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나는 그의 과일에 가서 인사를 했다. 나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 도둑 고양이, 뭐야,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나는 실망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 심지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 터무니없는 말을 잇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가난한 부모와 자식을 고용합시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일하며 돈을 벌고 남편이 된다. 좋은 생각이네요. 집을 위해서 아래까지 청소하고 싶습니까?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하면서 화가 나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섭다. 당신은 주인을 향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당신은 내 남편인가요? 식당은 평소 잘 가던 곳이 아닌 고층 빌딩에 위치한 유명 식당이다. 주황색 빛을 띤 조명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얼굴.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앉으려고 애쓰며 안절부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유키 씨의 평소에는 유키 씨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나를 씨라고 불러서 놀랐다. 나는 얼어붙었지만 그는 내 손바닥에 딱 맞는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켄트가 상자를 열자 빛에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였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게 다 프러포즈 때문이었을까?
식사하던 식당과 유난히 긴장한 모습 때문이었을까 마침내 개턴이 갑니다. 기념일이라 평소보다 더 특별할 거라 착각했던 둔한 내 자신은 나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프러포즈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움직임을 멈추고 입을 벌리는 것뿐이었다. 이에 실제로는 2분 정도가 지났는데 트렁크에서는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떨리는 줄 알 정도로 얼어붙은 뒤 마침내 고개를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켄은 친절한 사람이지만 나이 때문에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고 조금 믿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나는 토씨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나는 그가 천상의 빛에게 준 반지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 약혼 단계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된다. 나는 그것을 설정했다. 프러포즈를 받고 며칠 뒤 부모님 집에 찾아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뭔가 눈치채신 듯 며칠 쉬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켄트 선생님과 제가 쉬는 날이 겹치는 날을 선택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환영, 그와 함께 집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설렘과 행복이 뒤섞인 듯한 조금 어색한 미소는 나도 그녀와 같은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나는 집에 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일어났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3인용 차를 가져다 주셨다. 켄트 씨와 나는 나란히 앉았고 어머니는 나와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데이트하고 있는 엄마, 우다가와 켄트가 최근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는데요. 만나서 반가워요. 유키씨. 우다가와 어머니는 내 이름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자주 듣지 않는 성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우다가와 씨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 질문을 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의 눈은 늘 빛났고 나에게 말할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는 희망에 가득 찬 소년의 얼굴로 그리움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얼굴은 점점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되었다. 처음에는 켄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끝으로 갈수록 그는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 모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표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우다가와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켄트 씨가 말을 마친 후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안해요. 이후에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과했어요. 결국 1시간 반 정도 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나는 그를 가장 가까운 역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그녀는 그의 가족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부모님 댁에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 내가 들은 대로 그의 집은 매우 넓었다. 3층짜리 아파트. 건물로 착각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의 새하얀 벽, 커다란 창문, 잘 가꿔진 넓은 정원에 작은 고분도 있습니다. 가정부는 고사하고 정원사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켄트의 아버지 타카마서가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머리도 잘 정돈되어 있고 패티도 입고 계셨어요. 그는 바삭바삭한 셔츠를 입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직장에 불려간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는 나를 집으로 들여보냈고 우리 셋은 넓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인사할 때처럼 켄트 씨와 나는 나란히 앉았고 다카마사 씨는 우리는 서로 인사했습니다. 아빠, 이쪽은 제가 사귀고 있는 고바야시 유키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켄트는 그녀에 대해 자주 듣으며 그녀는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타이에 거주하는 사업가로서 엄격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친근한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 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유나는 노력과 능력을 통해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대화는 활발해졌고 나를 위해 준비한 차가 반 컵 정도 남게 되었을 때 다카마사는 그는 사업을 시작한 계기와 성공하기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켄트 씨도 이 말을 듣고 마치 자기 얘기인 듯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유키 씨,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는 다카마사 씨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를 미혼모로 키우셨습니다. 나는 항상 이래왔습니다. 한숨을 쉬다 여유로운 분위기는 어디로 갔나요? 갑자기 굵은 목소리가 끊겼고 방 안은 찬 공기로 가득 찼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물론 잘 모르겠어서 그냥 헷갈리네요. 그럼 당신은 가난합니까? 한숨을 쉬다 이번에는 내가 헐떡거릴 차례였다. 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례한 일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돈이 있어서 켄트에 왔나요? 지금까지 나를 유키상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깔보는 것 같았다. 기씨를 찾았어요. 게다가 왜 돈 때문인 것처럼 말해야 하는 걸까요? 꽃을 보며 계속해서 우리 집을 비웃는 눈앞의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반박할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도둑고양이는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걸까? 나는 실망했다. 타카마사 씨는 멍청하고 켄트 씨마저도 거친 말로 그를 공격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내 가족 구조를 알고 있었나 보다.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양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는 다카마사 씨를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나를 욕하는 모습을 보니 데이트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켄트 씨. 난 어디든 괜찮아. 유키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자. 나는 내 의견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내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의견이 없고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상하게 확신했다. 아빠. 가난한 부모와 자식을 고용합시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소방정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좋은 생각이네요. 집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더군요. 소방정부. 우리가 약혼하면 켄트 씨는 나를 자신의 것처럼 대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집안일을 시키려고 나와 결혼하려고 하더군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식어버렸어요. 손님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나는 분노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무섭다. 무섭다. 당신은 주인을 향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당신은 내 남편인가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위 그네 안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내 어머니를 놀린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본성을 숨기고 있는 그를 꿰뚫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다. 없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여기로 데려오실 수 있나요? 어쨌든 당신은 바보인 것 같아요. 빠르게 그들은 상황을 뒤흔들 것입니다. 나는 지시에 따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아무래도 우다가와 씨 집에 인사하러 갔던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절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기억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랬다. 나는 혀와 입술을 깨물고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연결됐나요? 빨리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요? 잠깐만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타카마사 씨 때문에라도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똑같다. 나는 머물 수 없다. 게다가 나는 그런 사람이 내 처가가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안한다. 나는 수업 때부터 끼고 있던 반지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켄트 씨는 이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셨다. 아키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켄트 씨, 당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되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큰 집을 샀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번성하면서 그는 점점 더 무심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점점 더 많은 말을 할수록 다카마사의 머리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마치 나뭇잎의 무게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잠시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사할 때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야. 나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켄트 씨가 힘차게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 눈은 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애원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답은 반지를 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기울인다. 내가 그를 흔들자 그는 다시 실망했다. 우다가와 씨의 회사 실적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카마사 씨는 업계에서 나쁜 의미로 유명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거래 나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이 뜻대로 안 되면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것들 그 결과 이들과 협력하려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당사와 거래를 계속해도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또 여기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선언하자 조금 전까지 재촉하던 타카마사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훨씬 더 많은 색을 잃었고 이제 새하얀 얼굴이었다. 아니요. 아니요. 기다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카마사는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나약하고 얇은 목소리였다.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고 다시 알아차립니다. 지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 다른 회사에서 거래를 종료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당신의 태도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과신으로 인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함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다카마사 씨는 이 말을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니와 나는 서 있었고 다카마사 씨와 켄트 씨는 앉아 있었습니다. 시력, 우리는 우타가와 가문을 시바야에 두고 아무 말도 없이 둘만 남겨두고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카마사의 회사는 파산했다. 아무래도 어머니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 큰 타격이었던 것 같다. 다카마사 씨는 경영 성과를 회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매일 야근과 휴일 근무를 강요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원래 사장 지원자에 열광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다. 나는 갔다. 켄트 씨는 회사에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어린 시절을 떠났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아들의 도움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나쁜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 돼 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셨다. 나는 씹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였다. 쿠시 회사 도산 2인로 두미워겐가메입니다. 선일 근코 보켈로 중 량어서 상프라덕트로브 나는 정원에서 한 여자가 개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인지 러라어베잇 성형 립 분명히 있습니다. 소자 피 아이코 실 원래는 언젠가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싶게 됐어요. 나는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퇴임일이 되자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급생과 후배들이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영업부 우다가와 씨. 아버지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이전에는 5개의 집이 없습니다.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자 나는 마음속으로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 처음 어머니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머니는 내가 자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망치지는 않겠다고 하셨다. 내가 웃으며 말했듯이 어머니는 때로는 엄격하실 때도 있지만 일할 때는 친절하셨다. 그는 나에게 가르쳤다. 금 사사시 데바타바타. 락 창남. 여행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 이번 사건으로 조금 지쳤기 때문에 당분간 로맨스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상사로서, 엄마로서 멋진 여자친구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15만 엔을 이체했습니다. 이 딸은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도쿄를 떠나 혼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월 같은 날 입금되도록 자동으로 자금이 인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나는 돈을 보내고 있었다. 내 딸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나에게 자주 연락합니다. 최초 방희망만 그랬지만 어느 날 나는 전화기에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쿄에 갈 때마다 늘 남편과 함께 갔는데
딸아이를 혼자 보러 서둘러 갔습니다. 갑시다. 그러자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월 3,000엔을 받아 매일 100엔짜리 통조림과 밥을 먹습니다. 나는 먹고 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내는 금액이 그 금액의 50배이기 때문입니다. 150. 000엔이니까 한 번 구매하면 3,000엔이 금방 사라져요. 나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이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무슨 생각이냐고 물으니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려줬다. 그 사람은 뭔가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딸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응. 있어요. 응. 아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까요? 바보야.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이다. 네. 켄트 씨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신 후 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카마사 씨의 만남이었습니다. 회사와 어머니 회사는 거래 관계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장이십니다. 어색한지 타카마사의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는 타카마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 왜 고개를 돌리는 걸까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권위적인 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마가 살짝 젖어 있다. 우로. 엄마의 모습에 걷잡을 수 없이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인사하러 와서 이름을 물었을 때 의심스럽다고 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듣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에게로 돌아섰다. 안녕. 유키, 켄트 씨의 본성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결혼하고 싶나요? 과연 그럴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저없이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저를 이렇게 보살펴주신 어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제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헤어질까? 류는 지도도 보지 않고 나를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많이 성장해서 놀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도쿄의 한 회사에 취업했다. 오봉이나 설날 등 긴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락을 해주셔서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의 딸 루카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그는 카미교에서 혼자 살고 있다. 같은 부서 친구가 생겼어요. 수업 등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자주 연락해. 그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주 전화를 해서 나는 스피커로 전환한다. 테마사히토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루카가 도쿄로 이사온 이후로 자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형이 왔어요. 이러한 신고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항상 좋은 친구였습니다. 걱정 많은 오빠와 버릇없는 언니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넘어져 무릎을 꿇은 뒤 많이 울고 있는 루카와 함께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둥이 무서워서 나에게 매달린 그녀의 등을 나는 부드럽게 문질렀다. 예를 들어 나는 나를 놀리는 보육원 같은 반 아이를 도왔습니다. 루카가 루카한테만 버릇없어지는 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간식을 많이 주세요. 생일이 되면 그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그린 두 사람의 초상화를 그에게 주곤 했습니다. 어린 소녀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루카짱은 정말 친해요. 나는 내 아이가 내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서도 종종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일이다. 우리 둘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 소위 청소년기에는 대화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루카의 고민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강하고 친절한 사람이 근처에 있으니 이것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그 지역으로 달려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안심이 됩니다. 예, 루카는 온화하고 순진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너무 신뢰한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나눈 작은 비밀입니다. 다음 날에는 여러 사람에게 퍼졌는데 분명히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여러 번 장난을 쳤습니다. 별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는데 어렵게 사연을 공개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더군요. 관계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카와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녀가 속한 그룹은 차분하고 여유로운 편이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 도쿄로 이사 오면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유형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루카를 방문해 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결국 빠진 부분도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특히 걱정되는 건 그 사람이 돈 관리를 별로 잘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다. 용돈이나 세뱃돈을 줘도 그 액수보다 훨씬 빨리 써버리거든요. 그랬다. 저축한 돈이 별로 없어서 갖고 싶은 게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사곤 해요. 이것은 경쟁을 위한 것이므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플레이하려고 구입한 게임입니다. 네, 이거요. 맛있어 보이는 걸 발견해서 모두에게 사줬어요. 편의점에 잠시 들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과자 코너도 구경해보세요. 재미삼아 물건도 샀어요. 좀 좋은데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에만 돈을 쓰세요. 나와 마사히토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후에도 우리에게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요. 도전도 많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제대로 해내고 있어요. 대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어요.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기면 루카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행동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톤이 낮게 들립니다. 어쩌면 너무 바빠서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이 되어서 도쿄에 가서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평일이라 마사히토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날 강의는 오전에 끝나는 것 같았고 오후 내내 집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루카가 사는 아파트로 가서 인터폰을 누른다. 이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문이 열렸다. 나는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더 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날씬한 체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시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는 너무 말랐다. 정말 맞는 표현인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아마 과제를 못 끝내서 밤을 새웠기 때문이겠죠. 오리. 웃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피곤한 공기가 있었다. 현관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무뚝뚝할 수도 있지만 부엌에서 먹게 놔두었어요. 선반 위에는 밥솥과 밥통, 그리고 바퀴가 달린 대량의 통조림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야키토리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가리비 통조림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형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너무 익었나 봐요. 그런데 비닐랩에 쌓인 흰쌀밥밖에 없었어요. 야채, 생선, 고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한 게 언제였나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채 서랍에 검게 변한 야채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 당신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루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모, 이제 내가 놀랄 차례였다. 나는 그가 많이 먹지 않는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3,000엔씩 보내주는데 매일 100엔짜리 통조림과 밥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막 횡설수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3,000엔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에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았다. 아니, 하지만 3,000엔은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돌려보내는 금액이 그 금액의 50배, 즉 15만 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자 루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개를 갸웃하는 것과 동시에 내 앞에 있던 소녀도 똑같이 고개를 기울였다. 하루에 3끼를 먹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맞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내식당에도 못 가고 친구들과 외식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학교 구내식당 간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보세요. 그냥 맛있어 보여요. 나는 그것을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코스 관리는 라이오에게 맡겼기 때문에 메시지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있어서 바로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답장은 즉시 왔다. 그는 첫 달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인출해 건네줬다고 한다. 분명히 그 돈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통장을 관리하고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지만 룩하는 방법을 모른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비밀번호나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워드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이나 웹사이트에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재설정하세요.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세는 매달 자동으로 지불되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룩하는 아무 말도 없었고 요즘 기숙사가 바빠져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다. 실망해서 어깨를 떨어뜨리시나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요.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학 근처 노래방이나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가는 걸 봤는데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입출금 내역 확인과 동시에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었다. 15만 엔이 매달 같은 날 이체되었는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이에요. 15만 엔이라고 하네요. 그의 이력을 살펴보니 왜 돈이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게 다야. 놀랍게도 매달 몇 번씩 10만 엔 가까이 인출됐다. 송금되는 날짜를 알고 계시나요? 금액은 2일 이내에 인출됩니다. 루카의 외모로 보아 그녀는 아마도 이 돈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료는 여동생의 계좌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것을 불쑥 내뱉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헐떡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를 깨닫고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라시, 허공을 응시한다. 사실 루카는 마음을 정한 듯 말을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료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일 끝나면 루카 방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이해했다. 그러다가 저녁에 그 사람을 만나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내 딸은 대학에 입학한 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시마 신덴이라는 서클의 선배이다.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싶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서 보고서를 써서 가지고 왔는데 동아리방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 루카를 부르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후에도 니타는 계속해서 루카를 걱정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끌렸습니다. 그랬다. 저는 니타 선배를 좋아해요.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허락을 받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아직 돈이 남아서 여러 곳을 다니며 데이트를 했어요. 나는 가고 있었다. 스위토록 국한, 동물원, 니타의 자동차 운전 등근은 언제나 친절했고 루카를 에스코트해 주었다. 서로를 끌어안은 그 손의 온기, 나를 바라보는 그 부드러운 눈빛이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에 대한 나의 감정.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공부하기 위해 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좋아요. 루카는 모든 진지한 대화를 포기하면서 니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 그랬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좋은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알아차렸다. 그러다가 니타 선배가 가볼까 하냐고 물으셨으니 부탁드려요.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구름이 조금 의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확실히 그 사람이에요. 나는 이마에 손을 얹었다. 전략회의에서 이 소식을 들은 료도 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니타 선배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워낙 진지한 분이거든요. 나는 료를 바라보았다. 료와 제가 코스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어쩌면 나는 그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확고한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길 따는 범인을 잡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략회의 이틀 뒤가 수당 이체 예정일이어서 그날 전략이 실행됐다. 나는 내내 룩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형 당일 정오쯤에 인터폰이 울렸다. 온 사람은 아라타였다. 루카짱, 무슨 일이야? 처음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을 때 한 번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 신작들은 다 그렇죠.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구매한 물건을 버려야 합니다. 루카짱도요. 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그에게 확신시키려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맙서사.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루카를 힐끗 쳐다봐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앞머리가 그림자를 만들고 표정이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가 그를 대신 내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제발 부탁했을 때 그는 정말 말이었습니다. 사슴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밝혀지고 아라타. 히라키 나오리는 그런 말을 담담하게 외친다. 그래서 접근했어요.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갑시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차에 끌려가는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너무 더웠어요. 누가는 심한 구타를 당해도 그 사람을 말로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흔든다. 그녀는 나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초판이 아니더군요. 그는 또한 같은 방법으로 여러 여성에게서 돈을 훔쳤다고 한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당신을 믿게 만들고 그런 다음 스스로 끌어내십시오. 대학에서 루카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라타가 있는 부서에는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강의를 빼먹고 장난을 많이 치고 돈을 낭비하는 성격이라 남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 돈을 빌려줘도 갚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용돈도 노는 데 쓰였는지 궁금하다. 그들은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지만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루카는 그 소문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는 경찰의 감시를 받고 대학에서 제명됐다. 이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도난당한 학교가 복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여전히 돈이 없고 쇼핑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빚 때문에 나는 결국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아라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나야. 루카는 수줍게 웃는다. 우리 셋은 슈퍼마켓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야채, 고기, 우유, 계란의 대금을 결제하고 집에 돌아와 구입한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야채를 먹게 된 루카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적게 먹어서 위가 약할 수도 있으니 우선 위에 부담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파, 미역, 어묵, 당근, 닭고기 등 토핑을 듬뿍 넣어 우동을 만들었어요. 국물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저랑 동생이 집에 있을 때 자주 만들어 먹곤 했어요. 바람이 불면 입맛이 없다고 말해도 이것만 만들면 그 냄새에 바로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의 요리는 맛있다. 모든 것이 진정되면 집에 갈 것 같아요. 일이 끝나면 집에 갈게요. 글쎄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쯤이면 좀 더 든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오 드라마에는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이었다. 그랬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 루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좋아요. 그러므로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쿄군에게 좀 더 단호하게 말해도 원래는 그날 만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조금 이상하게 물었다. 전날 밤 루카는 나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라타 선배, 평소대로요? 그렇게 말하고 은행 카드를 건네주었을 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루카는 새로운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감히입니다. 현관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문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그럼 내가 갈게. 그는 대답하고 떠났다. 이 아파트 복도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을 확인한 우리도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라타의 목적지는 은행 ATM이다. 근처에는 이미 료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여기 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라타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지금 카드를 넣으려고 합니다. 귓속말로 해설을 들으며 딸과 함께 산책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보이자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다가 아라타가 거기에 있었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료도 있다. 상위. 루카짱.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선배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또는 나는 몹시 분노하여 그 남자를 노려보았다. 집에 와서 버리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제 후드티의 후드를 머리 위로 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왠지 카드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